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만났다는 내용이죠. 충남 철안에 있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정의선 부회장이 방문했는데 여기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용과 정의선이 만났나? 한 번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1회 충전에 무려 800km나 주행할 수 있고 1000회 이상 배터리가 재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전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가 됐으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고체 전지는 대용량 배터리 구현이 가능하고 안정성도 높은 게 특징인 반면에 음극 소재인 리튬 금속 사용으로 인해서 이 수명이 낮아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극에다가 5마이크로미터의 은탄소 나노 입자 복합층을 적출한 석출형 립트름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떠오른 겁니다. 요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약간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과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우리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괜찮습니다. 이걸 이제 장점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을 받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큰 단점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을 확대하는 데는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계도 또 명확한 거예요.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화성 물질이 일단 없고 쇼트 위험도 적고 전해 누수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질 자체가 이제 고체니까요. 또 확장성이 높습니다. 얇은 필름 형태의 제작이 가능해서 대용량 배터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 고체 제네질 자체가 전도성이 낮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덴드라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음극 물질이 있고 양극 물질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분리막하고 액체 재질이 있고 이것이 이제 집점체하고 같이 합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음극재 부분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에 리튬 금속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리막하고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만들면서 이 음극이 작아지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음극재를 석출용 음극점을 통해서 커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죠. 부피 자체가. 그러면 더 고용량의 효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관심을 받게 될 텐데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최소 2년에서 많게는 또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일정 부분 이 전고체 전지 쪽에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준비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고체 전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 거니까 현대차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미 도요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도요타에서 개발한 E 팔레트라고 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 이거를 이제 그 도쿄 올림픽 때 선보여서 운행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E 팔레트에 들어가는 전지가 전고체 전지예요. 전고체.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전고체 전지가 이렇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2025년 정도나 돼야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2020년도에 이것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후발주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기술이라고 봤는데 신기술이 앞당겨졌으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도 선보인다고 했어요.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선보이는 오토파일럿 기능, 거기에 이제 옵션이 FSD입니다. 그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레벨 3에 근접한 기술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팔레트는 레벨 4로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수준은 레벨 2에서도 아주 좀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뭐 구말리죠.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선두주자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들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실질적으로 상용돼 갖고 지금 쓰는 것도 없잖아요. 도요타에서 레벨 4짜리로 비록 구간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것도 전고체 전지로 운영한다 그러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차도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시장에서는 들썩들썩거리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그 전고체 관련주들은 2차 전지 쪽에서도 또 새로운 테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관련주들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차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만났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핫하게 또 테마가 형성되면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이 바로 동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기업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배경은 동아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자회사 때문에 그래요.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파나스이텍이라고 사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동아일렉트로라이트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분율이 이제 90%죠. 이 회사가 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중요한 전해액을 만듭니다. 우리가 뭐 전해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아직 세계에서는 1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소재 산업 쪽에서 1위를 지금 전해질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납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성 SDI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기술을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특허가 SDI하고 무려 49건이나 있습니다. 2차 전지 관해서요. 그리고 회사가 SDI와 같이 지금 전고체 전해질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 주목받던 기업이 CIS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 보시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허도 한 건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테마에 엮이기에는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특허도 냈고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흑연을 사용한 응급제가 리튬 금속을 사용하면서 부피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석출형 응급 적용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양극재는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응급제에 대한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에코프로비엠 같이 양극재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고체 관련주들의 급등락 속에서 우리가 소재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기업들은 동아기업, CIS, 또 에코프로비엠, 이 정도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SDI의 주가 위치입니다. 자, 올 초 테슬라가 뜨니까 거래량 실리면서 떠서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나오다가 시장이 급변했죠. 아쉽게도 노딱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폭락했었는데
바닥을 찍고 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 자,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강력할지는 조금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작지가 않잖아요. 20조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이. 그리고 세력들의 입성을 알리면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이제 동아기업입니다. 그 세력이라는 건 이제 개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아기업 시총이 지금 5천억입니다. 2차전지하고는 별개였다가 M&A를 통해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그 빛이 이제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 상한가 윗단에서 박스권, 자,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고 움직여야지 추가적인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 붙여서 강하게 나오면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계속 옆으로 플랫폼 형식의 눌림목을 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기업보다는 급등 패턴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 만들었던 이런 박스권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 고점에 고군전투하는 자리에 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역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하면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빠르게 붙여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도 받쳐주는 겁니다.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적도 받쳐주면서 전고체 관련 테마도 같이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로서는 다루기가 좋죠. 실적이 뭐 엉망진창이고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기업이라 그러면 세력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니까요. 시가총액도 2,400억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으세요. 역시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진 않아요. 1조 7천억짜리입니다만 개인들이 들어와서 핸들링을 했었던 이 자리가 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핸들링 했던 자리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총이 작진 않지만 큰 개인들이 들어와서 역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고 그 물량을 과연 외국이나 기관이 받아주는지 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차트 여러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없이 눌림목 나올 때는 또 저점에서 분할 대응하면서 또 단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매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단, 또 중대형주 단에서 세력들이 입성했을 때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따끈따끈한 테마가 형성될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존의 테마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항상 테마는 새로운 테마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테마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돼요. 앞으로 4세대 전지는 전고체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져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테마는 세력들도 한 번에 뭔가 시세를 만들고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세력들은 새로운 모멘텀을 항상 선호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